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대화보다는 스스로와의 대화가 많아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곤 하죠.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어딘가 마음속에 묵은 회한 하나쯤은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이 들면서 가장 후회했던 7가지 선택에 대해 조용히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겐 이 이야기가 작은 공감이 되기를, 또 누군가에겐 앞으로를 위한 힌트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 그때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아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를 꺼내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젊을 땐 바쁜 일상 속에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게 제 생각이었죠. 하지만 말은 해야 들립니다. 사랑도 표현해야 전해지더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그 흔한 사랑의 한마디를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손자, 손녀에게, 자식들에게 작은 마음이라도 꼭 말로 표현하려 합니다. 그때 못한 그 한마디가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두 번째 후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냈는가죠.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다퉜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잘못이었는데 자존심이 먼저 앞서는 바람에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어느 순간엔 다시 이어질 수 없는 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한 걸음 먼저 다가가면 그 인연은 여전히 곁에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락처도 주소도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세 번째 후회, 내 몸보다 일과 남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젊을 땐 그랬습니다. 아프면 약 먹고 참으면 되고 피곤해도 좀 쉬면 회복될 줄 알았죠. 그래서 가족 챙기느라, 일하느라, 손주 봐주느라 제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병원 문턱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한밤중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면서 왜 나는 나를 먼저 챙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제 몸을 돌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일찍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덜 아프고 훨씬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겠죠. 네 번째 후회, 지나치게 자식에게 희생했습니다. 이 말 참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내가 내 인생을 너무 저당 잡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결정이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맨 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식에게 너무 의지하고 싶어지는 나 자신을 스스로도 불편하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생각이
서운함으로 때론 서러움으로 바뀌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이제라도 내 삶의 중심은 나로 되돌려야 한다는 걸 뒤늦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후회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리해본 가장 큰 아쉬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3가지는 좀 더 내면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후회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군요. 바로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5번째, 후회하고 싶은 일을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젊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신문 구석에 그린 낙서 하나, 벽에 걸린 명화 한 장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현실은 늘 바빴습니다.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살림하고 그림은 언제나 나중에였습니다. 나중에 애들 크면, 나중에 시간 나면, 나중에 형편되면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그림을 처음 그리고 싶었던 때보다 50년이 지나 있더군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붓을 들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손은 굳고 눈도 침침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이 순간만큼은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먼지가 거치는 느낌이에요. 단 하나 후회되는 건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림이든 여행이든 악기든 작은 꿈 하나라도 나를 위해 먼저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나는 더 활짝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번째 후회, 괜찮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속상해도 참아야 한다고요. 남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가족 앞에서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버텼어요. 심지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이들이 슬퍼할까봐 정작 저는 눈물을 꾹꾹 눌러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마음은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더군요. 속으로 쌓이던 감정들이 어느 날 폭발하듯 터지고 나서야 나는 언제쯤 괜찮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런 말들을 솔직하게 꺼내보려 해요. 강한 척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은 날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7번째 후회, 나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뒀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도 계속 연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평생을 엄마, 아내, 며느리, 직장인,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살다 보니 나라는 이름은 항상 마지막 순서였어요. 밥을 차려도 내 건 가장 나중, 옷을 사도 아이들 옷 먼저, 여행도, 병원도, 심지어 대화조차도 내 차례는 늘 맨 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희생이고 어른스러움이라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를 가장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아껴주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배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혼자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책 한 장을 조용히 넘기거나, 그렇게 작은 시간을 쌓다 보면 내 마음도 내 존재도 조금씩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장 후회한 7가지 선택은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겐 아직 후회가 아닌 현재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무거운 짐은 남이 지워준 상처보다 내가 스스로에게 남긴 후회더군요. 그렇다고 이 후회를 후회만으로 남겨둘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이 얼마큼일지 헤아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내 몸을 가장 먼저 챙기는 삶을 살기로 했고, 자식의 인생과 내 인생을 구분지어 나를 위한 삶의 방향을 새로 잡기로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늦게라도 시작하고, 힘들 땐 괜찮은 척 말고, 그냥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할 속에 가려진 나라는 이름을 이제야 다시 꺼내어 살뜰히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고요. 하지만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직 숨이 붙어 있고, 말할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 내일이 남아 있으니까요. 후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톡하고 건드렸다면 혹시 나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던 건 아닐까? 조금이라도 돌아보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조용히 당신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황혼의 미소는 이처럼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그런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그 진심을 함께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우리 잊지 않고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삶은 참 빠릅니다. 하지만 한 번쯤 멈춰서서 돌아볼 수 있다면 그 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의 선택이 훗날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